안녕하세요. 26년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아쉬움을 달래고 27년 합격을 위해 다시 달려봅시다. 자, 여러분 5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인사평가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 평가 기법들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정답은 2번입니다. BARS, 즉 행위기준고가법은 실제의 직무행동을 평가하는 방식이지 재무적 성과만을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무적 성과에 대한 크기 정도를 평가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 평가법의 올바른 설명이니 참고하세요. 5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다양한 가입 형태인 쇼 제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로 조합원 가입의 강제성 여부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1번 유니온숍입니다. 유니온숍은 고용될 때는 노조원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채용된 후에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고용이 유지되는 절충형 제도입니다. 2번 오픈숍은 가입과 채용이 무관하고 3번 에이전시 숍은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하죠. 4번 클로즈드 숍은 채용될 때부터 노조원이어야만 합니다. 5번 메인터넌스 숍은 한번 가입하면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53번 조직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번스와 스토커가 제시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은 조직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조직 구조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계적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의 관료제를 띠며 엄격한 상하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 명의 관리자가 통제하는 부하의 수, 즉 통제 범위가 오히려 좁은 편입니다. 통제 범위가 넓은 것은 유기적 조직의 특징이죠. 1번 부서 구분이 엄격하고 2번 의사 결정이 집중화되며 4번 전문화 수준과 5번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것이 기계적 조직의 올바른 특성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54번 이번에는 품질 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품질 비용은 크게 예방, 평가, 실패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예방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예방 비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데 쓰는 돈입니다. 정답은 1번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 품질관리 교육 비용은 불량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들의 품질 의식을 높여 예방하는 활동이므로 예방 비용에 속합니다. 니은. 신제품 설계 검토 비용 역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량을 차단하려는 노력이죠. 반면 디귿. 재작업 비용은 이미 발생한 불량을 수정하는 내부 실패 비용이고 리을. 품질 보증 비용은 제품 출하 후에 생기는 외부 실패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니은만이 예방 비용입니다. 55번 문제는 재고 관리의 기본인 EOQ, 즉 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기본 EOQ 모형은 제품을 많이 살수록 단가가 싸지는 수량 할인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발주량이 많든 적든 단위당 제품 구입 단가는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 단가가 발주량과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이 모형의 가정에 맞지 않습니다. 1번 수요는 일정하다, 2번 조달 기간은 알려져 있다, 3번 재고 부족은 허용하지 않는다, 4번 재고 유지 비용은 평균 재고와 비례한다. 이 모든 것이 EOQ 모형의 중요한 가정들이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6번 리더십 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들러의 상황적 합의론과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상황론적 리더십의 중요한 두 가지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의 핵심 주장과 리더의 행동 유형을 올바르게 구별하는지를 묻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피들러의 상황적 합의론에서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비호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매우 호의적인 경우에도 과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관계지향적 리더는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에서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1, 2, 3, 5번은 각 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57번 동기부여 이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이라는 세 가지 주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니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노력 대비 결과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디귿.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은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라는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을 제시합니다. 반면 기억. 브룸의 기대 이론은 동기부여를 노력에 따른 성과 기대감, 보상 수단성, 유의성의 곱으로 설명하며 단순한 기대와 성과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58번 수요 예측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의 변동 요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 계획이나 재고 관리에서 아주 중요하죠.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순환 변동은 주로 경기 변동과 같이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파동 형태를 의미합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 혹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은 우연 변동이나 다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번 우연 변동은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 변동이고 2번 추세는 장기적 증감 경향, 3번 평균 수준은 기저 수요의 평균, 4번 계절성은 1년 이내의 반복 패턴으로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59번 문제는 공급망 관리, 즉 SCM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보 왜곡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공급 사슬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채찍 효과입니다. 소비자의 아주 작은 수요 변화가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체, 그리고 원자재 공급업체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마치 채찍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변동폭이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거나 부족해지는 문제를 일으키죠. 나머지 보기들은 채찍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이나 전략들이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채찍 효과는 SCM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60번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사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죠. 하나의 검사를 구성하는 개별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내적 일치, 신뢰도 INTERNA, LCONSISTENCY를 라이어빌러티입니다. 내적 일치 신뢰도는 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 문항들이 모두 같은 것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크롬박 알파 개수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1번 중고 관련 타당도는 외부 성과 예측력, 2번 평가자 간 신뢰도는 여러 평가자들의 일치도를 보는 것이고요. 3번 안면 타당도와 5번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나 일반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61번 이번에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도구 KOSS에 대한 문제입니다. KOSS 설문 문항과 직무 스트레스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입니다. 니은.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는 문항은 업무량과 시간 압박을 나타내는 직무 요구 요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디귿. 업무 수행 과정에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는 문항은 조직 내에서의 참여와 통제권을 나타내는 조직 체계 요인과 연결됩니다. 기억. 인원, 공간 등의 지원 여부는 보상 부적절 또는 조직 요인에 가깝고요. 리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는지는 직무 자율성 항목이지 직무 불안정과는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각 요인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62번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환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죠. 이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정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나 생체역학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 1번 부적절한 자세, 2번 과도한 무게 사용, 3번 반복적인 동작,
5번 진동 등이 근육과 관절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질환을 유발하죠. 정서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3번 성과평가 시 평정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오류들을 이해하고 피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초두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는 초기 정보가 나중에 정보보다 평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문제에서 마지막 정보를 토대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오류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최신 효과에 대한 설명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2번 엄격화 경향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3번 중앙 집중 경향은 중간 점수에 몰아주며 4번 후광 효과는 하나의 특징으로 전체를 평가하고 5번 관대화 경향은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현상으로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64번 인지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의 어텐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선택하고 집중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보, 즉 표정 메시지와 이주의를 방해하는 정보, 즉 방해 메시지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면 표정 메시지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공간에서 중요한 문서를 읽을 때 그 문서를 방해 요소와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집중하기 쉬워지는 것과 같죠? 나머지 보기들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1번 트레이스만은 무주의 정보도 약화된 채 처리된다고 봤고 2번 여키스도슨 법칙은 단순 과제일 때 높은 각성 수준에서 최적의 수행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3번 경계 과제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주의 실수가 나타날 수 있으며 4번 극심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주의 폭을 좁히게 됩니다. 65번 문제는 위험 감수성, 즉 위험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심리적 능력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하부 구성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 전술적 요인입니다. 위험 감수성은 위험을 감각으로 느끼는 지각적 요인, 그 성질을 판단하는 인지적 요인, 그리고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정서적 요인, 과거 경험이나 관찰을 통한 학습인 체험 및 관찰적 요인들로 구성됩니다. 전술적 요인은 경영 전략이나 군사 용어로 쓰이는 말로 심리학적인 위험 감수성의 하부 요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66번 집단 역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팀으로 일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이죠.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관중 효과는 타인이 단순히 지켜보고 있을 때 개인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타 집단 구성원이 업무를 같이 수행할 때 나타난다고 설명했죠. 이는 공행 효과 COACTION 이펙트에 대한 설명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1번 집단 효능감, 3번 규범, 4번 지휘 집단, 5번 터크맨의 집단 발달 5단계의 모델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니 함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7번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해인자의 인체 영향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 고기압 또는 수압 환경에서는 공기색 전증이나 질소마취와 같은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니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작업은 1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자외선, 적외선 등은 에너지가 약해 물질을 이온화시키지 못하는 비전리방사선에 속합니다. 전리방사선 X선, 감마선 등으로 분류한 것은 학술적으로 오류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68번 착시 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공학에서 중요한 시각적 인지 오류 중 하나죠. 다양한 착시 현상 중 길이와 관련된 착시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폰조 착시입니다. 폰조 착시는 배경의 원근감 때문에 동일한 길이의 두 선분 중 멀리 있는 선분이 더 길어 보이는 대표적인 길이 또는 크기 착시 현상입니다. 1번 에빙하우스 착시와 5번 티체너 착시는 원의 크기에 대한 면적 착시입니다. 2번 젤러 착시는 평행선이 삐뚤어져 보이는 방향 착시이고
4번 포겐도르프 착시는 선의 연속성에 관한 착시입니다. 어떤 착시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9번 최근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신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죠.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 직업병자 수가 가장 많은 질병명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난청입니다. 최근 산재 인정 기준의 완화로 인해 과거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일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병 승인 건수에서 난청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근골격계 질환과 5번 뇌심혈관 질환도 많이 발생하지만 직업병 통계 항목에서는 난청만큼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2번 진폐나 4번 금속 중독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신 통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죠. 70번 산업위생의 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들과 주요 사건들을 매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이다 공장에서 남에 의한 폭동을 규명한 사람은 갈렌이 아니라 영국의 의사 조지 베이커입니다. 고대 의학자인 갈렌을 지목한 것은 틀린 설명이죠. 1번 라마찌니는 직업병의 아버지로 불리며 2번 1995년 전자부품 회사에서 발생한 이브로모프로판 집단 중독은 국내 유명 사례입니다. 3번 포트는 굴뚝 청소부 음낭함의 원인을 밝혀낸 인물이고 5번 한국의 초기 산업복권 내용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71번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준들이죠. 이 설명들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출 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데 매 5년이 아니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1번 분진의 표시 단위는 MgM이고 내화성 세라믹 섬유는 개CM인 것이 맞습니다. 2번 고온의 노출 기준에는 WBGT 단위를 사용합니다. 3번 라돈의 작업장 노출 기준은 600bqm입니다. 4번 최대 음압 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올바른 내용입니다. 법적 기준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번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에 따라 올바른 작업 환경 측정 시료 채취 방법과 원칙을 숙지하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시간 가중 평균 TWA 설정 물질이라 하더라도 만약 발생원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체 작업 시간이 아닌 실제로 해당 물질이 발생하는 시간 동안 측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2번 STL 단시간 노출 기준 평가는 15분 동안 측정하고 3번 시체고 노출 기준은 가급적 짧은 순간에 측정해야 합니다. 4번 지역 시료 채취 시 단위 작업 장소의 크기에 따른 지점 수가 틀렸으며 5번 검직관 방식의 법적 횟수 기준도 다릅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측정 원칙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73번 국소배기 장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어 풍속은 배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 풍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니을입니다. 기역, 포위식 후드는 후드 개고면에서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니은, 외부식 후드는 후드 개고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니을, 회전체 전체를 포위하는 후드는 부분적으로 포위하는 후드보다 유해물질 누출 우려가 적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어 풍속 값이 더 낮습니다. 디귿, 오염물질을 내부에 가두는 포위식 후드는 외부식 후드보다 효율이 좋으므로 동일 공정에서 제어 풍속 기준값이 더 낮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값이 더 높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74번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판정 코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진단 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죠. 특히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정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시원입니다. 건강진단 결과 판정에서 시는 질병 진전의 우려가 있어 욕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일은 직업성 질병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나타내는 정확한 코드입니다. 1번 아은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3번 시인은 직업성이 아닌 일반 질병에 대한 욕관찰자, 4번 D는 직업성 질병 유소견자, 5번 D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를 의미합니다. 각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번 화학물질의 발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발암성 1A 물질은 인체의 발암성이 확인된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노출 기준 고시상 발암성 1A 물질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죠. 정답은 3번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입니다. 코발트 화합물은 발암성 1로 확인된 인체 발암물질가니 1B 또는 이군 발암물질 동물 실험 등으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발암성 1호로 분류되는 물질들입니다. 산업보건상 치명적인 1번 비소, 2번 가용성 니켈, 4번 베릴륨, 5번 수용성 유가, 크롬 등은 역학적으로 인체 발암성이 입증된 1A 리스트 물질들입니다. 발암성 물질 분류는 근로자의 안전에 직결되므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과목 기업진단 지도의 핵심 암기 키워드들을 정리했습니다. 인사평가 및 조직론에서는 평가 오류의 종류와 숍, 제도, 리더십 이론, 조직 구조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산 및 품질 관리에서는 EOQ 모형의 가정, 채찍 효과, 그리고 품질 비용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산업심리 및 인간공학 분야에서는 KOSS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 착시 현상, 주의 이론, 그리고 집단 행동의 다양한 효과들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산업위생 및 보건에서는 건강진단 판정 코드, 노출 기준, 그리고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 풍속 특성 등이 핵심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